꼰대왕이 되는 비법 10가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이 영상은 듣기만 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일 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경고. 이 비법 따라하면 진짜 꼰대왕 됩니다. 책임 못 집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진짜 꼰대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세상 모든 사람의 눈초리를 받으며 당당히 꼰대왕으로 등극하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평범한 분들도 단 몇 가지 방법만 따르면 꼰대계의 황제가 될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하려 합니다. 하지만 경고드립니다. 이 비법을 진짜 따라하시면 꼰대왕이 될 수는 있으나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과거를 미화하고 규칙을 강요하며 경험을 과시하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꼰대란 단순히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시대를 역행하며 주변을 당황하게 만드는 마성의 존재죠. 오늘은 꼰대 연구가들이 분석한 꼰대왕이 되는 10가지 비법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과거를 전설로 만들고 세대를 비판하며 끝내 비교질까지. 이 비법을 하나씩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너만 할 때를 외치고 계실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특히 마지막 비법은 치명적이니 끝까지 들어보셔야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첫째는 내가 너만 할 때로 모든 대화 시작하기입니다. 내가 너만 할 때 또는 나 때는 말이야로 모든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은 꼰대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꼰대왕이 되기 위한 기본 중 기본입니다. 이 마법 같은 문장은 상대를 압도하고 여러분의 과거를 전설로 만드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만 할 때 하루 3시간 자고 공부했어라거나 나 때는 말이야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1등 했어. 이와 같은 말로 대화를 열어보세요. 상대가 그땐 그랬겠죠 라며 넘어가려 해도 절대 물러서지 마세요. 이 비법의 핵심은 과거를 100배쯤 미화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끝없이 썰을 풀어내는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과거 사진을 들고 내가 IMF 때 살아남았어 라고 외치는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래도 지금보다 경쟁이 덜했다는 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자신을 영웅으로 포장하세요. 꼰대 연구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태도는 자아 방어를 강화해 꼰대왕의 위험을 더해줍니다. 주변으로부터 눈총을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꼰대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간다는 신호입니다. 더 강력한 비법이 기다리고 있으니 계속 들어보세요. 둘째는 요즘 애들은 버릇없어로 세대 비판하기입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없어로 세대를 비판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꼰대왕이 되려면 젊은 세대를 깎아내리는 게 필수입니다. 버스에서 이어폰을 낀 학생이나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는 프리랜서를 보시면 바로 쯧쯧 버릇없어 라는 말 한마디 날리세요. 이 한마디면 여러분의 꼰대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 비법의 묘미는 과거 기준을 현재에 강요하는 데 있습니다. 옛날엔 어른이 말하면 고개 숙였어 라고 외쳐보세요. 지금은 개인 자유가 중요한 시대라는 건 잠시 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옛날엔 상사 말에 토 안 달았어 라고 하면 그땐 상사가 왕이었던 시절이라는 것도 무시하세요.
꼰대 연구가들이 분석한 결과 이건 변화에 적응하기 싫은 꼰대왕의 본능에서 나옵니다. 상상해보세요. 스마트폰을 든 젊은이를 보며 혀를 차는 모습, 그게 바로 꼰대왕의 전형적인 풍경 아닙니까? 다음 비법은 더 재미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셋째는 너희는 이해 못해로 대화 차단하기입니다. 너희는 이해 못해로 대화를 차단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꼰대왕이 되려면 자신의 경험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가 반박할 틈을 주지 말고 요즘 세대는 고생을 몰라. 내가 겪은 걸 너희가 어떻게 알아? 같은 말로 대화를 끝내버리세요. 이건 꼰대왕의 심리적 방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험이 최고라고 믿으면 다른 세대의 고난은 무시해도 된다는 논리죠. 예를 들어, 내가 군대 갔을 땐 진짜 힘들었어 라고 외치세요. 지금 군대가 다를 수 있다는 건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며 이해 불가를 선언하는 장면, 상대가 당황하는 표정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꼰대 연구가들은 이걸 자존심 레벨 999의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비법도 강력하니 계속 들어보세요. 넷째는 내가 해봐서 아는 대로 전문가 행세하기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처럼 전문가로 나서는 방법은 어떤 내용일까요? 꼰대왕이 되려면 자신의 경험이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해야 성공해. 내가 해봐서 아는데 요즘 애들은 게을러서 잘 못할 걸 같은 말로 상대를 압박하세요. 이 비법의 포인트는 시대 변화를 무시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야근해야 인정받아라고 하면서 지금은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는 건 잊으세요. 꼰대 연구가들이 보니 이건 경험을 과대평가하는 편향의 극치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팔짱을 끼고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모습, 주변이 조용해지는 그 순간이 꼰대왕의 전성기 아닙니까? 다음 비법은 더 황당하니 놓치지 마세요. 다섯째는 이게 다 너희를 위한 거야로 강요를 정당화하기입니다. 이게 다 너희를 위한 거야라는 말은 위하는 척하면서 강요를 정당화하는 수법입니다. 꼰대왕이 되려면 자신의 행동에 선이라는 포장을 씌우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잔소리하는 것도 너희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야근시키는 것도 너희가 성장하라는 걸 바라기 때문이야. 같은 말로 상대를 감동, 아니 압박해보세요. 꼰대 연구가들이 분석한 결과 이건 통제욕을 감추는 기술입니다. 본인의 방식이 최고라고 믿고 강요하면서도 너를 위해서야라고 하면 죄책감이 덜하죠. 예를 들어 너 잘되라고 잔업시켰어라고 하면서 사실은 본인 실적 때문이라는 것도 숨기세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깨를 두드리며 훈계하는 모습, 그게 바로 선의의 독재자 아닙니까? 다음 비법도 재미있으니 계속 들어보세요. 여섯째는 옛날이 좋았어로 현실 도피하기입니다. 옛날이 좋았어라는 말은 현실에서 도망가기 좋은 최고의 수단이죠. 꼰대왕이 되려면 과거를 찬양하며 현재를 깎아내려야 합니다. 그때는 사람 냄새 났는데 옛날엔 다들 성실했어. 같은 말로 분위기를 묵직하게 만드세요. 이 비법의 핵심은 변화를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옛날엔 핸드폰 없이 잘 살았어 라고 하면서 지금은 디지털이 필수라는 건 무시하세요. 꼰대 연구가들이 보니
이건 현실 적응이 어려운 꼰대왕의 특징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옛날 사진을 보며 한숨 쉬는 장면, 주변에 향수병을 전염시키는 그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다음 비법은 더 강력하니 놓치지 마세요. 일곱째는 너희가 노력 부족이야로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너희가 노력 부족이야는 말이야말로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방법입니다. 꼰대왕이 되려면 상대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노력 타령을 해야 합니다. 노력하면 다 돼. 너희가 열심히 안 하니까 그런 거야. 같은 말로 상대를 압박하세요. 꼰대 연구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건 세상이 노력만 하면 되는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상대가 실패한 건 노력 부족 탓이죠. 내가 너만 할 땐 노력해서 취업했어라고 하면서 그땐 경쟁이 덜했다는 건 잊으세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책상을 두드리며 훈계하는 모습, 그게 바로 꼰대왕의 위험 아닙니까? 다음 비법도 놓치지 마세요. 여덟째는 내가 말했잖아 로 사후 확신 뽐내기입니다. 내가 말했잖아 로 사후에 잘난 척하는 방법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꼰대왕이 되려면 일이 잘못되면 꼭 나타나서 내가 뭘 했어? 를 외쳐야 합니다. 내가 말했잖아. 그 주식 떨어질 줄 알았어. 같은 말로 상대를 당황하게 만드세요. 이 비법의 묘미는 결과를 과장하는 데 있습니다. 꼰대 연구가들이 보니 이건 사후 판단 편향의 극치입니다. 사실 그때는 그냥 찍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예측했어 라고 우기세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을 짓는 장면, 그게 바로 꼰대왕의 예언자 모드 아닙니까? 다음 비법은 황당하니 계속 들어보세요. 아홉째는 규칙이니까 따르라고 로 융통성 없애기입니다. 규칙이니까 따르라고 라는 말은 융통성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입니다. 꼰대왕이 되려면 규칙이 모든 것인 양 신성시하며 상대를 압박해야 합니다. 9시 출근이 규칙이야. 보고서는 손으로 써야 해. 같은 말로 고집을 피우세요. 꼰대 연구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건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규칙을 깨면 혼란이 올까봐 무서운 거죠. 지금은 재택근무가 가능한 시대라는 것도 무시하고 규칙이니까 를 외치세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규칙책을 흔드는 모습, 그게 바로 꼰대왕의 권위 아닙니까? 마지막 비법은 치명적이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10번째는 내가 너희 나이 땐 벌써로 비교질하기입니다. 내가 너희 나이 땐 벌써 라는 말은 상대를 비교하며 압박하는 방법입니다. 꼰대왕의 정점에 서려면 과거를 기준으로 모두를 재단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 나이 땐 집 샀어. 내가 너희 나이 땐 승진했어. 같은 말로 상대를 당황하게 만드세요. 이 비법의 핵심은 시대 맥락을 무시하는 데 있습니다. 30년 전엔 집값이 쌌고 경쟁이 덜했지만 너희가 문제야 라고 몰아가세요. 꼰대 연구가들이 보니 이건 꼰대왕의 최종 무기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과거 업적을 자랑하는 모습, 주변을 조용히 만드는 그 순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꼰대왕의 10가지 비법입니다. 결론, 반성과 웃음의 마무리입니다. 여기까지 꼰대왕이 되는 10가지 비법을 들어보셨습니다. 진심으로 꼰대왕이 되시고 싶은 분만 따라하시고 그런 욕심 없는 분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진짜로 하면 주변 사람들 다 떠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혹시 들으면서 나도 저런 적 있지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살짝 반성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우리 모두 꼰대 DNA를 조금씩은 갖고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여러분의 꼰대왕 에피소드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에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하고 웃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